또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치. 어쩌다가 이 지옥에 들어오시게 된 그렇죠, 거예요. 막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블랙심프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또 재밌는 주제들을 또 가져오셨어요. 네, 아마도 그 퇴사 고민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결국에 이직이나 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이제 개인 뭐 1인 사업 뭐 또는 뭐 추가적인 어떤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저희가 사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사람이 그 직장, 그 말 그대로 이제 커오는 성장과 비슷하잖아요. 뭐 초, 중, 고를 졸업하고 그렇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 이게 어찌 보면 사회에서 제안을 하는 하나의 길인데 이거를 약간 거부하고 나만의 뭐 사업을 꾸려나겠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의견,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주변에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희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좀 여러 가지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처음부터 사업하신 분들보다는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나오셔서 사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똑같죠, 저희도. 네, 그래서 아마도 조금은 그 나오시고 만약에 퇴사를 하시려고 한다면 좀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만들게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제가 주로 들었던 거. 네. 첫 번째는 회사에서 내가 부품으로서 살고 싶지 않다 였거든요. 이왕이면은 그 자기 자신의 내 이름으로 뭔가 일을 해보고 싶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좀 핵심적인 욕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거의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어떤 성과를 하더라도 회사의 성과가 되는구나. 그쵸. 그리고 그 회사는 내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주는 직장이면 정말 좋지만 대부분은 내가 한 거보다 성과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걸로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대기업들에서도 굉장히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성과급을 적게 준다 뭐 이래가지고 많은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같은 맥락의 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어준 거는 회사원들,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했는데 왜 도대체 제대로 이익을 분배해주지 않느냐라는 아마 불만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내가 그냥 월급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노력을 한 대로 내 이름을 가지고 성과를 얻으면 내 이름으로써 성과를 얻는다 이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사실은 조금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하게 된 것 같다라는 좀 말씀 드리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사업가들이 그런 의견이 저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사업가들이 만나면 거의 단골 멘트가 어쩌다가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치. 어쩌다가 이 지옥에 들어오시게 된 그렇죠, 거예요? 막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들 거의 비슷해요. 사실 이게 놀랍게도 진짜 비슷한 게 일단 제 경험을 말해보자면 일단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월급으로는 내가 꿈꿔왔던 이상이 있잖아요. 그 이상에는 접근하기 힘들겠다라고 한 30대 정도에 깨닫게 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대학생 때부터 나는 막 외제차를 타고 싶고 나는 돈 벌어서 뭔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많이 했었고 맞죠.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성취감의 정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저도 회사 생활했고 박 변호사님도 회사 생활을 하셨지만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내가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으쌰으쌰해서 성공했을 때의 느낌과 오롯이 내가 혼자서 아니면 혹은 내가 주도하는 환경에서 그걸 성공시켰을 때 그 느낌, 희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희열의 차이도 저는 역시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물론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월급에 한정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일에 대한 성취감은 있대 돈에 대한 성취감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고 혹시나 힘들더라도 그건 내가 책임지는 삶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엔 저도 사업을 선택했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 원래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월급과 상여금은 아실 거예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상여금도 정해서 주는
그리고 경우가 많잖아요. 현타가 올 때가 언제냐? 연봉 인상할 때죠. 연봉을 인상을 그러니까 이제 매년 계약서를 다시 쓰고 연봉 협상을 하는데 이게 오르는 게 이게 대충 각이 나오죠. 뭐 1년에 한 5%도 많이 오르는 건데 진짜 많이 오르는 거예요. 건데. 네. 네. 5%? 5% 내가 몇 년을 해야 되지? 이게 왜냐면 저도 그걸 느꼈어요. 막막함을 느꼈던 게 만약 예를 들어서 5%를 상승했다고 쳐요. 그러면 연봉이 5%다 보니까 또 월로 계산하게 돼요. 그럼 월급이 실제로 월급으로 얼마나 오른 거지? 한 몇만 원 수준이거든요. 막 몇만에 10얼마? 맞아. 막 그럼 어라? 싶어요. 근데 그게 1년 동안의 성과야 나한테. 근데 이걸 만약에 10년을 생각해봐. 어떠한 변동이 있지 않은 이 회사는 계속 5%씩 해줄 텐데 10년 후에 나의 연봉을 얼마인지 봤을 때 약간 착잡한 게 있죠. 왜냐면 또 요즘 부동산이 또 너무 하잖아요. 그 부동산을 생각을 하고 그래 우리 자녀라든지 우리 와이프는 살게 해주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는데 연봉 5% 받고 또 이거 한 10년 생각했을 때 그 집을 구하기가 쉬울까요?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쵸. 저는 사업에 뛰어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이제 노동소득은 안 오르는데 자본소득만 오른다 뭐 이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는 그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월급만 받아서는 답이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그냥 뭐 저희가 흑수저라는 표현을 좀 싫어하는 편이긴 하지만 만약에 흑수저, 그러니까 저희도 흑수저 출신이기도 하고 흑수저라고 하면은 사실은 고민 안 할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왜냐면 집을 뭐 하나 사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는 경기도 근교만 해도 좀 심각하거든요, 사실 가격이. 맞아요,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월급으로 거의 살 수 없는 수준이 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돈을 결국에 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 이제 나오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게 한 2번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요. 그 세상에 대해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었어요. 이거는 약간 돈과도 좀 연관되긴 하는데 이제 돈을 예를 들어서 못 번다 그러고 내가 이 회사를 계속해서 다녀서 내가 언제 퇴직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퇴직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향후에 비전이 있는지 이 회사는 오래 갈지에 대해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냥 월급 생활하다가 갑자기 내가 잘리면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맞습니다. 세상은 흐름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좀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하고 이러면은 전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사실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낀 게 저는 마케팅 팀에 계속 있었는데 마케팅이라는 건 사실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마케팅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케팅 팀마다의 전략이라든지 그 방향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한 회사 소속으로 마케팅 팀으로 있다 보면 그 회사에 맞는 것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회사는 홈쇼핑에 강했어요. 뭐든지 막 그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거나 뭐 온라인 판매보다 홈쇼핑이 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 팀이라고 해도 홈쇼핑에 대한 마케팅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만약에 홈쇼핑이 사양산업으로 가게 되면 나는 내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막 옆에만 봐도 막 SNS는 막 난리치고 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는 홈쇼핑 롯데 홈쇼핑 들어가려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막 만약에 5년이나 10년을 버텼을 때 그 다른 데로 혹시 이직을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그리고 박 변호사님 말대로 홈쇼핑이 사장돼가지고 내 경력이 무쓸모가 된다면 이라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 흐름이나 방향이 지금 보이는 사람이라면 지금 회사가 잘못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회사는 사실 이익 창출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당장 홈쇼핑에서 매출이 훨씬 많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걸 도전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직원은 그 회사의 나쁜 표현이지만 부품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 좋은 전략, 즉 저희 같으면 홈쇼핑을 하는 건 맞다고 보지만 개인적인 저의 욕심에서는 약간 다른 걸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서 결국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조직의 부품으로 살기가 싫었다 정도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네, 세 번째는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선택하게 된 경우가 꽤 많다고 이렇게 저희는 들었고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